저는 이지섭이라고 하고요. 별명을 저희는 회사에서 써요. 헙스라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되게 좋아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파트너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저한테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어썸스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이야기인데,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의 교차점에 있다. 사실 이 문구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무 많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하게 저희 시작점이 되었고, 사실 저는 대학생 때까지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장학금 받으려고 항상 점수 열심히 내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자랑을 하면 이제 거의 꽈탑이었고 막 장학금 되게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창업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은, 우리가 대학생 때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대치가 꽈탑을 하면은 부모님이 가장 알아주고 주변에서 되게 공부 잘한다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토익 점수와 자격증을 잘 따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하는 게 최고의 어떤 커리어 패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길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0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잘 설득하고 꼬셔서 한 팀으로 만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대학생 때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컸는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막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서 제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제 가능성이나 역량을 조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는 세상에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망하고 난 다음에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뭔가를 봤는데,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청년 교육자를 모은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꽂혀가지고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그래서 막 지원서를 막 써가지고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그 모인 첫날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는 어썸스쿨이라는 회사가 없었고, 처음에는 청년 교육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회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새로운 교육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학교에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어썸스쿨의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맨 처음에 모여서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했었던 이게 처음 모임이었고, 사실 이 처음 모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게 처음 모임이라는 거는 저는 뭐 이 모임을 주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여기 모임에 지원해서 정말 관심이 생겨서 가봤던, 그리고 공학도 그냥 이런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가서 청년 교육으로 시작을 했고, 페이스북에서 문구를 봤을 때 거기에 끌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모든 아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난다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끌렸었고, 모든 아이들은 다르다라는 거가 되게 끌렸었고, 두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되게 우울하게 지냈었어요. 수능 위주의, 수능에 최적화된 학교, 그리고 영교시부터 야자까지 하는 그런 학교에서 이제 대부분 보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학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도 거의 필수였는데, 그럼 이제 아침 7시에 가서 밤 10시에 귀가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싫었었는데, 그 학교가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감옥같이 느껴진 학교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고 교육을 나가는 학교가 제 모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 내가 꼭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문구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됐고,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진짜 공부만 하는 그런 학교인데, 처음으로 아이들이, 저희가 그 2013년 상반기에 수업을 한 내용으로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당시에는 뭔가 PBL이라든지 프로젝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거의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듣겠다고 거의 한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여기 꽉 차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은 막 이게 의자가 없는 걸 의자를 놔가지고 막 바닥에도 앉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거죠. 왜냐면 우리 학교는 진짜 아이들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만 생각하는 학교고,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는 학교였는데, 학생들이 뭔가 이런 교육에 관심이 있네, 학생들이 여전히 내가 졸업하고 나는 그 학교가 멀어졌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이런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어떤 아이들이 다음 학기에 우리 이런 걸 할 거야 라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이걸 되게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학교에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잘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잘 지켜봐
지켜봐 주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정지훈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이 교수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었냐면은 저는 창업 멤버긴 하지만 이 전에 있던 교육 커뮤니티의 창립 멤버는 아니었어요. 그 커뮤니티를 만든 황필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별명으로 부르니까 별명은 필이에요. 근데 그 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교육을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으기 전에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글로 쭉 써가지고 한 100명 정도 되는 좀 영향력 있는 분들한테 다 메일을 뿌렸는데 딱 연락 온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 일로 와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퓨처 디자이너스라는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로 가가지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연결해 주시고 막 너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청년 교육 커뮤니티 같은 사람들을 모아보라고 해가지고 모았는데 제가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 이제 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스토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고 끝난 게 아니라 한 학교에서 몇백 명이 모이는 뭔가 컨퍼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는 걸 정해가지고 이제 교수님한테 보냈더니 엔젤 투자를 그때 받게 됐고, 2013년 9월 23일에 저희가 법인을 이제 처음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커뮤니티가 법인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형태를 정말 갖추지 못한 상태였었고, 그래서 자충우돌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렇게 돼서 구글한테도 펀딩을 좀 작게 받게 되고 이제 핵심 코파운더들만 모여가지고 좀 하게 됐어요. 커뮤니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많이 흩어지고 남을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받은 돈으로 뭘 했냐면은 투자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 투자금을 3개월 만에 다 소진을 했는데 다 교육 개발했는데 또 돈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교육 개발하는데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 교육을 만들었죠. 그 교육을 만든 게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육 철학을 딱 다운받으면은 30-40페이지짜리 정도의 논문 형태 비슷한 교육 철학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만든 거죠. 저희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은 이제 경험주의와 구성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한 교육이었어요. 이제 경험주의는 러닝 바이 둥이라고 해서 뭔가 아이들이 우리가 지식을 배우지만 그 지식이 진짜 내 경험에 맞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면서 뭔가 실제 해보면서 내가 이 필요한 걸 좀 체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구성주의는 아이들이 정해진 지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만의 해석으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그게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 철학을 한 3개월에 걸쳐서 만들게 됐고, 그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었는데 당시에는 미친 짓이다 생각을 했는데 같이 했던 필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근데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을 되게 깊게 파더라고요. 근데 그 깊이 파는 게 사실은 그 아파트가 높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반을 되게 열심히 다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교육이 어떤 거였냐면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처음에 있는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받기가 좀 참 힘들어요. 네가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니? 너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너가 가장 슬펐던 순간? 너가 가장 기뻤던 순간? 이런 순간들은 언젠지에 대해서 그 순간을 따라가 보면은 내 욕망이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은 10몇 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그런 순간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는 그 기간 동안 내가 이제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공동체에선 내가 되게 편안하고 잘 있어. 근데 어떤 공동체에선 내가 너무 불편해. 내가 너무 싫어 여기 있기가. 어떤 사람하고는 잘 맞는데 어떤 사람 잘 맞지 않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조망해 보는 거고, 마지막은 사회가, 부모가,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욕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 욕망을 이제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에릭슨 자아정체감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둥들을 가져와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실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 나만의 언어로 세상에 정의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있냐면은 인공지능 히어로라는 커리큘럼과 트렌드 히어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세상이 변화해 가는데 변화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 변화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예전에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 또는 부모님이 말해주는 게 어떤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게 아니라 내 시각으로 내가 세상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치를 만드는 것인데, 아이들이 학교 주변의 문제를 찾아서 그걸 이제 해결해 보는 활동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철학이 있었냐면 저희가
학생 때 학교를 변화시켜 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게 이제 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있는 문제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보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맨 처음에 모였었던 청년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 청소년과 가장 긴밀하게 맞닿을 수 있고 가장 친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이 그렇게 끝나고 나서 2014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투자금을 받고 교육을 만들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1년 과정의 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1년 과정의 교육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제 모교인데 제 모교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1년 과정을 자기랑 해보자. 근데 한 100명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컨셉을 어떻게 잡았었냐면은 우리는 학교를 세울 거야. 그래서 학교 안에 학교를 만든다라는 컨셉을 잡고 학교 안에 학교를 세워서 이들만의 다른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학교 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게 한 1, 2년 지나고 나서는 거의 한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이름이 토요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토요일 날 자발적으로 이 학교를 나오기 위해서 3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해 이 정도의 학교와 학생들을 만나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러면 있냐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서 제가 이 학교에 보면은 이제 학교마다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뒤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하지 못할 말들을 이제 익명으로 하는 건데 고등학교도 좀 있거든요. 고등학교 여기 보는데 여기 원래 이제 대나무 숲의 수준이 좀 낮았어요. 애들이 이제 말하는 투라든지 이제 올라오는 이슈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토요학교에 참여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의 수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뭐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아이들이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든지 뭔가 학교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되게 논리적인 비판을 한다든지 그래서 선생님과 뭔가 토론을 한다든지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얘네들이 굉장히 어떤 사고의 폭이 넓어졌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게 저는 되게 좀 신기하게 봤던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런 교육을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과정을 다 하고 있지는 않고 하루짜리 캠프도 하고 장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이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인데 저희 교육을 한 2년 정도 되게 꾸준히 들었던 거예요. 근데 2년 정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학교를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자기한테 맞는 뭔가를 찾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얘가 제가 자퇴를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에 자퇴를 했다라는 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자존감, 주체감을 가졌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나서도 이 친구가 자기가 가야 할 대안학교를 보통 대안학교나 학교는 그 부모님이 많이 알아봐주고 부모님이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가 직접 그걸 알아보고 거꾸로 캠퍼스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대안학교인데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그 대안학교에 자기가 찾아가서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가 또 등록금이 되게 비싸요. 학비가. 근데 그 학비도 자기가 장학금을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받아가지고 입학을 한 거예요. 왜냐면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거든요.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되게 인상이 남고 자퇴까지 하고 거기 가서 지금도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얘가 처음으로 만든 건데 원래는 이 친구가 별로 이제 의욕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뭔가 되게 그 진취적인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 수업 중에 뭐가 있냐면 욕구 발견 프로젝트라는 수업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냥 일상에서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 것들을 되게 꾸준히 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14일 동안. 근데
24일의 프로젝트 중에서 자기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꽂힌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얘가. 그래서 만들다가 보니까 아예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싶어서 결국에는 이게 이때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 어떤 저희가 이제 연말마다 큰 공유회를 하는데 공유회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예종의 영상학과 입학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재밌는 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올해도 그거 하냐고 그 공유회. 그래서 그 공유회 한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사회를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거 하면은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회 보자 해가지고 노란 머리로 나타나가지고 네, 이렇게 사회를 보고 저게 이제 저 학교 출신 2명인 친구들인데 저희는 이제 히어로스쿨에서 나온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강릉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울산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돼가지고 강릉에 있던 친구들은 바다에 있는 어떤 쓰레기를 치우는 활동을 했었거든요. 쓰레기를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에 있는 소라나 이런 것들로 팔찌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쓰레기를 가져오면 그거 나눠주고 이런 프로젝트를 작게 하다가 지금은 맨날 와디즈에 뭔가 펀딩이 올라와요. 얘네들이 계속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생각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대학생이 돼서도. 울산에 있는 친구는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걸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서 또 대학교에 가서 그 회사를 창업했더라고요.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의 미션이 그거거든요. 사람을 남기다라는 미션인데 이 미션이 왜 났냐면 저는 원래 기독교가 아닌데 필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였어요. 크리스천이었는데 저하고 길을 가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하고 항상 생각만 할 때거든요.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뭘까? 미션은 뭘까? 네, 일은 안 하고. 네, 근데 그때 가장 행복했을 텐데 예수님 12제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남긴다 어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남겼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몇십억 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게 신기하다. 거기에 이제 저는 꽂혔던 거죠. 12명밖에 안 남겼는데 예수님이 죽고 몇십억 명이 됐네. 이게 되게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달성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이 남으면은 우리가 없더라도 이 아이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비전을 만들었었고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런 기업가정식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했냐면은 이거는 근데 아까 막 창업하신다는 분도 있고 막 다른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다른 설명을 하나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까 그 공동 창업자 중에서 친구는 그 뎁슨 컬리지라는 미국의 기업가 정신 명문에 나온 친구였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을 되게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 왜 잘하냐면은 하버드대보다 경영대학이 더 높은 학교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는 1학년 커리큘럼이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FM이라는 커리큘럼인데 파운데이션 오브 매니지먼트 앤드 앙트프러너십 이런 거예요. 어떤 교육이냐면은 1학년 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데 방법이 강의가 없고 팀을 만들면은 그 팀에 40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창업을 해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팀이 이기는 게 1학년 커리큘럼인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사람마다 대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CMO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역할로 20살 1학년 들어오자마자 기업가 정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 여기 이제 회사의 교수님들이 뭐 P&G 대표를 하시다 오신 분, 나이키에서 어떤 이사를 하다 오신 분 그런 기업에 있는 분들이 실제 있다가 학교에 오니까 그런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교육으로 1학년 때 이 친구가 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물통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물통이 이제 원래 우리는 텀블러가 있으면은 항상 그 텀블러 부피를 차지하니까 물을 안 넣었을 때는 부피를 차지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긴 한데 이런 어떤 물을 넣었을 때만 부피가 되는 콜랩서블이라는 이걸 만든 거죠. 만들어가지고 팔았대요. 그래서 2,100만 원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2,100만 원 팔아서 1,700만 원은 기부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1,700만 원 기부를 하고 번 돈을 자기가 갖는 줄 알았더니 기부를 해야 돼서 기부를 하고 어쨌든 자기가 거기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군복무를 하러 왔다가 저희랑 같이 조인을 하게 돼서 그 우리나라에도 교육할 때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만든 거죠. 이 커리큘럼을 봤더니 6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 포착 단계, 기회 입증, 기획, 필요 자원 및 실행 이런 자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뭔가 창업을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어떤 거냐면은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나의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 가상의 어떤 아이디어라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문제나 기회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내가 주변에 있는 문제를 포착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근데 그 문제를 나만 문제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문제라고 느끼는 거를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포착 단계가 있고 기회 입증 단계가 있는데 이 기회 입증 단계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진짜 문제야? 라는 거를 이제 포착하는 단계인 거죠. 문제 포착하고 기회 입증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토스 대표님이 자기가 7번 정도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7번 실패하고 빚이 많아가지고 은행 갈 일이 많고 은행에 송금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송금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정말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송금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실제 진짜 나만 문제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냐면은 바로 그런 앱을 만들거나 그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토스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송금이 가장 간편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홈페이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입금이 되는 그걸 시뮬레이션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이제 서비스가 런칭됐을 때 내가 실제로 이걸 써보고 싶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처를 기입하게 했는데 주말 사이에 몇만 명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 확실히 이거는 사람들이 나만 문제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서비스를 되게 원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을 안 하고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기획하고 필요자원 및 확보를 하는데 필요자원 확보는 저희가 보통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앱을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디서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또 어디 가서 따오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식이 없으면은 뭐 교수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게 필요자원 및 확보 과정인 거죠. 그리고 실행하고 마지막에 지속 및 유지보다는 지속 및 발전인데 지속 및 발전을 시키고 근데 이 6단계를 거치더라. 이 웹슨 컬리지에서 1년 동안 애들이 창업하는 걸 봤더니 이 6단계로 보통 하더라 라는 게 기업가 정신을 배우는 되게 중요한 기초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는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하고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문구점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을까요? 이거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을까요? 학교에 매점이 없어. 그래서 불편해.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학교에 매점이 없어. 불편해. 그럼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럼 이제 매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밖에서 나가서 뭘 사 먹게 하자. 이런 걸 허락해 달라.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항상 문제를 건의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걸 되게 많이 추천을 해서 문구점 만들기를 한 거죠. 맨 처음에 당연히 설문조사를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학교에서 지우개, 노트, 샤프심, 화이트, 머리끈, 나무젓가락 등이 당장 필요할 때 없어서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만 불편한 거야?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야? 했더니 428명에서 367명이 그렇다고 답변한 거죠. 그럼 이거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안 느끼는 걸까요?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불편하구나.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나만 불편한 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검증을 했으면은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할 해결책이 실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유용한 해결책이냐를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생각한 해결책이 문제는 맞아. 근데 해결책이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해결책이야. 그러면은 그 해결책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간이 문구점을 운영한다면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간이 문구점이라는 해결책을 만든 거고 그걸 만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336명이 한 거죠. 그럼 이거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죠.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를 한 거예요. 얘네는 미술 그림을 잘 그리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림 잘 그리는 한 명 구해와. 그래서 간이 가자 문구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우와 대단해. 2층 위클래스 근처 1-1학년 3반 옆에서 다 함께 4조 나무젓가락 종이컵 커피 볼펜을 다양하게 판대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그 점심시간에만 이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3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3시간. 그리고 사실 이런 거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클래스 1학년 3반 옆이라는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 장소를 써도 되겠냐라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점심시간에 이런 걸 팔아도 되겠냐 선생님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 친구들한테는 획득해야 될 자원인 거예요. 그런 걸 하면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열었더니 유려하지 않아요. 당연히 작게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샤프심 500원, 샤프 600원, 지우개 500원 이런 식으로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판 거고 근데 이게 애들이 이만큼이나 많이 모였어요. 줄 서가지고 애들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아이들한테 필요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지속 및 발전이 있었잖아요. 실행을 했어.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뭐가 비싸요, 간식도 팔아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피벗이라고 하죠. 저희가 피벗. 이게 방향을 바꿨다.
농구할 때 피벗이 뭐냐면 한 발을 짚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 사업 아이템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간이 문구점이라는 컨셉은 그대로 두되 파는 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그 뻥튀기 아이스크림을 학교에서 팔아가지고 진짜 대박이 났거든요. 애들이 그걸 되게 원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뭐 이런 걸 수렴해가지고 다시 다른 걸 또 더 채워가지고 팔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만약에 볼펜을 뭘 하나 잘못 사면은 이게 재고가 엄청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자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아이들이 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어쨌든 조율하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3시간 동안 한 63,000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네 잘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고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63,000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기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 슬리퍼를 벗겨지는 게 문제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슬리퍼를 어떻게 안 벗겨지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 350명에게 뭐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거죠. 얘네들도 자기들이 생각한 문제가 문제라는 걸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맨 처음에 슬리퍼가 벗겨지지 않게 하는 거, 이제 슬리퍼 하나와 고무줄 하나면은 증명이 가능한,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은 이게 해결책이 이제 동작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워킹하는지. 여기에서는 슬리퍼가 어쨌든 벗겨지지 않으면 되는데, 벗겨지지 않는 걸 제대로 만들기 전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 라는 걸 검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끈을 만들었더니 벗겨지지 않네 라는 게 검증이 된 거예요. 해결책 검증이. 그럼 이 검증이 됐으면 그때부터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춘천에 있는 춘천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허재영 대표님 나온 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슬리퍼 밴드에 적합한 재료 찾기 위해 춘천에서 동대문까지 와가지고 20여 가지 재료로 슬리퍼 밴드 3차에 제작하게 개선. 이거 열심히 개선하는 거 보이나요? 네.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그 고무줄 같던 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밴드를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했고, 이것만 있으면은 밋밋하다는 피드백을 또 받아가지고 이렇게 패치를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대량 생산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얘네들이. 자원 중에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자원이 경제적 자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비즈니스 하려는데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본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우리가 또 돈을 쓰는데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증빙이 많으면은 또 가장 짜증나요. 그래서 증빙은 너네들이 현금을 줄 테니까 영수증만 끊어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간식을 사더라도 오케이 해버리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 할 때 주는 지원금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지원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끝나면 안 되니까 저희는 항상 이렇게 내가 한 게 경제적 가치와 교환이 되는지 꼭 검증을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무려 70명이 선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한 7,000원 정도 했는데 70명이 선구매를 해서 한 50만 원 정도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남은 이익금은 또 후속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갔던 거죠. 이거는 그 아이들이 도서관을 좀 개조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얘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 개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도서관에 갔더니 너무 이제 안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이용 방법 모르겠다, 대출 날짜 알림이 있으면 나 휴일 설정 없이 연체된다, 검색이 어렵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도서관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접근성이 정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실제 자식애들이 도서관 사이트에서 도서 정보를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다 가져오고 학생 정보를 가져와 도서관 관리 권한 여부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또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인터뷰한 다음에 앱을 아예 만든 거거든요. 이게 실제 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앱을 만들고 그 학교 도서관에 보면은 관리자 시스템이 있거든요. 대여를 대출해주고 대여를 해주는 그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학교에 그걸 입힌 거죠. 그래서 아예 학교에 도서 대여 시스템을 다시 만든 그런 프로젝트 사례도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에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뭔가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원래 초창기에 사업을 이제 했을 때는 저는 되게 제가 교육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오늘 좀 많이 넣었어요. 원래 그런 교육 만들고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넣거든요. 아예 안 넣었는데 이런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넣었고, 교육자로서의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나가는 학교가 많아지고 회사가 커지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거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역량과 교육자로서의 역량이 너무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경제로서의 역량을 많이 하고 있고,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조직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서 회사가 사실은 훨씬 더 조직 구조를 잘 갖춰놨으면 되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데 조직 구조를 갖춰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쳐내지 못했었고, 그게 운영 이슈로 이어지면서 고객 컴플레인도 많았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자로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도 많이 데리러 다녔고, 회사에 필요한 사람도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고, 지금 이제 고문님이 들어오면서 같이 좀 많이 하는 게 많아져가지고 조직 구조를 갖추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